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 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 나 언눈 뜨고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눈보라친 겨울밤이 없다면 추워 떠는 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 내 온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 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커 나올 수 있겠느냐? 아, 겨울이 온다. 추운 겨울이 온다. 떨리는 겨울 사랑이 온다. 시인 박노해 씨의 겨울사랑이라는 시입니다. 같은 시인의 다른 작품 사랑에는 사랑은 노동, 지루하고 괴로운 노동자의 길이라는 대목도 나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본 분은 물론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깊이 공감하시겠죠. 사랑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노동인지를요. 하지만 시에서 말하듯 추운 떨림이 없으면 꽃은 어떻게 피어나고 향기를 낼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의 박성희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나날입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 건 진작에 알았지만 법도 사람에 따라 잣대가 이토록 다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누구는 음주운전 사고 13일 만에야 경찰에 출석했는데도 4시간 조사 후 귀가했고, 걸린 것만 3번째인 상습 음주운전자는 불구속 재판에 집행유예를 받고 아주 여유 있게 어디론가 전화하면서 나오더군요. 처음인데다 별도의 사상자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김호중은 구속 재판에 2년 6개월 실형이라니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데다 출국 금지까지 해놓은 마당에 어디로 도피하고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고 보석 허가 여부조차 차일피일 미루다 끝내 기각한 걸까요?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는 건 또 무슨 얘기인지요? 반성문을 3번이나 썼는데 말입니다. 김호중이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황한 상태에서 믿고 의지하던 소속사의 말대로 행동한 그 순간의 실수로 그는 이미 법적인 처벌보다 훨씬 더 가혹한 사회적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판사가 들여다본 건 검사의 기소장 뿐이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바쁜 나머지 탄원서나 반성문은 보지 않았거나 별 의미가 없다고 여긴 듯도 하고요. 서글펐습니다. 경무에 시달린다는 판사의 일상을 떠올리니 안타까웠고, 그래도 앞길 창창한 아티스트의 실수에 조금만 더 너그러운 시선을 가질 수는 없었을까 싶어 속이 문드러졌습니다. 어쨌거나 1심 재판은 끝났습니다. 항소를 했으니 2심 재판을 기다려야겠죠. 1심 재판 이후 김호중의 팬들은 상심을 넘어 패닉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가슴이 메어져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눈물로 지샌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팬들의 입장에선 사건 직후 대응부터 재판 준비까지 도통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소속사와 마녀 사냥식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 통상보다 과도한 구형을 한 검찰과
일반의 예상을 뒤엎는 실형을 선고한 판사 모두 원망스럽기 짝이 없을 겁니다. 언론과 사법부에 대한 항의는 그런 안타까움의 표시겠죠.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김호중을 구하는 일입니다. 1심 판결에서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김호중 자신일 겁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절망스러웠을까요? 그 같은 실수를 한 자신이 죽도록 믿겠죠. 첫 재판에 희망을 걸었었을 그가 13일 이후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디고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팬들의 가슴이 아무리 미어진다고 해도 한겨울의 구치소에 있는 당사자만 하겠습니까? 현재로선 어떻게든 2심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자면 실력 있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변호인 선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론의 방향을 바꾸는 게 절실합니다. 1심 판결 이후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언론과 법조계에서 안 됐다, 너무하다는 동정 여론이 나오도록 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심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언론 대응이나 법원 비판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도한 감정 배출이나 항의성 공격은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요. 언론은 공포산업이고 신문과 방송은 기업입니다.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해 구독률과 시청률을 올리고 자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죠. 신문기자들이 공격을 받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문은 내일도 모레도 나온다. 기사를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쓸 거라는 얘기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언론과 싸우기보다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과는 싸워도 판사와는 싸우면 안 된다고 한답니다. 법원 겁박으로 여겨지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거죠. 야만과 폭력을 묵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 역시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려 해도 언론 보도와 1심 판결을 생각하면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따갑고 숨이 막힙니다. 다만 지금은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언론에 항의성 메일을 보내려면 가능한 한 정중하게 문제만 적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분하고 속상해도 인신공격은 삼가하고요. 바람은 옷을 벗길 수 없습니다. 햇볕이 벗기죠. 지금 무엇보다 걱정해야 하는 건 김호중의 심경입니다. 1심 재판에 앞서 가졌던 기대가 무너진 뒤 심정이 어떨는지요. 매 순간 밀려드는 자괴감은 얼마나 끔찍할지요. 그래도 김호중은 견딜 겁니다. 이 정도 고난에 꺾일 인물이었다면 하늘이 그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도 않았겠죠. 영화 배트맨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왜 자꾸 넘어질까요?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지. 우리는 모두 넘어지면서 제대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시련을 통해 분별력을 얻고요. 고난으로
외롭고 초라해졌을 때 비로소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깨닫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들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니체의 말처럼 김어중은 이번 시련을 통해 더욱 담대하고 단단해지겠죠. 김어중 덕질 덕분에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른다는 아리스들 역시 더 굳건해질 테고요. 김어중의 이번 일을 두고 운명이니 팔자니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운명이라면 그건 장차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될 운명이라는 거겠죠. 영화 원더우먼에서 절대 절명의 위기에 놓인 주인공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 같은 건 없어. 우리가 있을 뿐이지. 세상이, 언론이 아무리 짓밟고 가혹하게 굴어도 김어중을 부수지는 못할 겁니다. 그에겐 K-클래식의 기수로 세계 무대에 우뚝 서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고 그 꿈의 실현을 응원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수많은 팬들이 있으니까요. 이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김어중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설사 지금까지 이룬 것 전부를 잃는다 해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꿋꿋하게 견뎌서 일어선 다음 쓰라린 현실에 지쳐 쓰러진 수많은 이들에게 살아있는 불가능이 무엇인지 보여주겠죠. 천부적 재능에 정성과 진심을 다한 노래로 아픈 그들을 위로하고 살아가게 만들 거고요. 김어중은 젊습니다. 실로 탁월한 아티스트고요. 어떻든 그가 잘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모쪼록 그가 그동안 한국 음악계와 수많은 팬들의 삶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앞으로 우리 사회에 펼칠 선한 영향력을 위해 최대한 너그럽게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방송이 김어중과 아리스는 물론 지금 이 순간 세상의 불공정과 편견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